세계화와 경제 통합.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우리 들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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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우철쌤의 역사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19세기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교통, 통신이 발달되어 국가 사이의 사람, 물자 이동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러자 지구가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기 시작하는 세계화가 진행되었죠. 이로써 전 세계 국가들은 체감상 서로에 대한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세계화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경제와 관련된 세계화 정책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GATT가 체결됩니다. 이 협정은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였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게서 생산시설, 소비재를 수입하기 위한 달러를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달러는 서유럽 국가의 상품이 해외로 수출되어야 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고 많은 달러를 벌기 위해 관세 장벽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그에 따라 미국 중심의 23개의 자본주의 국가가 무역 제한을 폐지하는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했죠. 그것이 GATT입니다. 이 협정의 체결 결과 세계는 자유무역이 늘어나게 되었고 세계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이러한 GATT 협정은 강대국의 무역 이익에만 주로 작용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 강대국들이 이익을 챙겨가는 이 무역에 대한 해결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만들어집니다. WTO의 목적은 세계 무역의 자유화 확대에 국제무역 분쟁 조정, 무역의 불균형과 마찰을 감시하는 것이었죠. 다른 정책으로 자유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FTA라는 것인데요. 협의한 물품이 관세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며 양국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협정이었죠. 다음 세계화의 모습으로 지역 공동체, 그 중에서도 유럽 통합운동이 있습니다. 유럽 경제협력기구 OEC가 1948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OEC의 목적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마션 플랜에 따른 원조를 효율적으로 나눠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비유럽 국가도 포함한 경제기구인 OECD로 개편됩니다. OECD는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과 성장, 그리고 인류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도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목적은 유럽의 정치적 통합이었고 유럽 의회의 한계점이라고 본다면 정치적 통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이 서로의 주권을 양도해 줘야 하는데 양도라는 것은 넘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주권 양도를 거부하면서 영국이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권 양도를 고민하다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독일의 자원지배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프랑스는 철광석이 풍부했고요. 독일은 석탄이 풍부했습니다. 서로 이 풍부한 자원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갈등이 발생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석탄 철강청이 두 나라가 모두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보증해주면서 이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후 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국가들이 자원 보증에 합류하면서
자원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50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1951년 파리 조약에 의해서 공식 결성이 됩니다. 이 공동체의 목적은 가입 국가들이 철, 석탄의 공동 생산, 공동 판매를 통해서 갈등을 줄이고 서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참여한 국가들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었죠. 이 공동체 결성의 결과 가입 6개국이 상호 무관세 철, 석탄을 유통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세계대전 이후 자르광산 지역을 잃었던 독일이 이 지역을 다시 얻게 됩니다. 이렇게 ECSC가 만들어지고 유럽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던 중 1957년 로마 조약이 체결됩니다. 로마 조약에서는 유럽 원자력 공동체 창설을 결정하고 회원국 사이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새로운 경제 조약을 체결한 것이죠. 이러한 로마 조약에 의해 유럽 원자력 공동체 그리고 유럽 경제 공동체가 창설됩니다.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에너지 안정과 원자력 공동 연구 개발입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는 EEC라고 합니다. 회원국 사이의 관세를 철폐하고 회원국 사이의 자본 노동의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유럽은 하나로 통합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세계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EC,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 이 세 가지를 합병, 통합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에 따라 1967년에 유럽 공동체 EC가 만들어집니다. 기존 세계 공동체에 가입되어 있던 국가들이 고스란히 EC에 가입하였고 이후 1973년 영국이 가입하면서 서유럽 대부분이 EC에 가입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EC는 이후 1993년에 유럽연합 EU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91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유럽 내부 경계를 없애고 유럽 경제사회 일체성을 강화하자는 등의 최종적으로 유럽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그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1992년 2월 7일 유럽연합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연합 EU의 출범이 거의 확실시되었죠. 그리고 1993년 드디어 유럽연합 EU가 출범하면서 유럽공동체 EC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EU는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이룬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자라는 목표를 가지며 활동하기 시작했죠. 유럽연합 EU 결성 이후 경제 통합 정책이 시행되어 유럽에서 쓰이는 공동, 단일 통화,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유로가 되겠습니다. 1999년을 기준으로 가입국들은 유로라는 화폐로 단일화하였죠. 이렇게 화폐를 단일화한 목적은 유럽의 물가를 관리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 EU는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대하고자 했고 동유럽 국가들을 가입시킵니다.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7년에 체결되면서 EU 이사회 의장직,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직 등을 신설하죠. 그렇게 EU는 유럽을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 상황 속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하겠다 선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브리튼이 엑시트한다. 이것을 붙여서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유럽이 재정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EU가 재정 악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 때문에 영국이 EU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게 엄청 커집니다. 그에 따라 영국 내부에서 EU에 잔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영국으로 들어오는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많아지고 시리아 등으로부터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EU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나라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EU에 남아있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영국 국민은 51.9%의 비율로 EU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7년 영국은 EU와 탈퇴 협상을 시작하죠. 그리고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최종적으로 EU를 탈퇴합니다. 이를 브렉시트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유럽 통합운동 관련된 거고요. 우티가 들려주는 역사 수업. 역사는 우철 티철. 다음으로 아메리카 지역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경제 조직 셀라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는 쿠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23개국이 합류합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중남미 지역의 경제 개발과 경제적 독립이죠. 특징으로 본다면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했습니다. 다음으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 나라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다음으로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남아메리카 4개의 나라가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 것인데 목적은 무역 장벽 철폐였죠. 다른 것으로 남미 국가연합. 남아메리카 중 반미 성향, 미국을 싫어하는 성향의 국가협의체인데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주도하였으며 12개나 되는 나라가 반미 성향의 국가협의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우루과이, 가이아나, 수리남만 남게 되었죠. 이것과 정반대되는 단체가 남미 발전 포럼, 남아메리카 중 친미 성향의 국가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협의체는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통합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7개의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참여는 5개의 동남아시아 국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태국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현재 10개국이 됩니다. 목표는요, 동남아시아 국가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입니다. 다음으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아프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필리핀을 앞으로 15년 이내에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였죠. 다음으로 유럽, 아시아 통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21개국이 참여했고 그 목표로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이 원활하게 정책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ASEM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아시아에서는 13개국이, 유럽에서는 EU 27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협조 내용은 자유무역 촉진, 무역과 투자 확대, 국제연합 개혁이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와 약물 화폐 위조, 국제범죄, 테러 지지 등에 관한 사건을 다뤘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통일기구 OAU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38개의 독립국이 가입하였고 이 통일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의 독립과 주권보호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죠. 이후 OAU는 아프리카연합 AU로 발전합니다. 아프리카 55개국이 가입하면서 이 AU는 국제연합 UN이나 유럽연합 EU와 비슷한 역할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와 같이 세계 곳곳은 그 지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을 통해서 단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큰 지역 그리고 넓게는 지구 전체가 통합되고 연합하는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세계는 세계화 속에서 각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이유로 현대사회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현대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세계화와 경제통합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